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날은 어버이날,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는 10만 원을, 친정어머니에게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꽃집, 문 앞에 걸린 간판에는 선인의 꽃집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선희,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꽃들을 돌보는 여인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5년. 하지만 그녀에게는 꽃향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어버이날에 갈게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며느리 유진은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선희는 그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설렜어요. 평소에 바쁘다고 자주 못 오는 아들 가족이지만 어버이날만큼은 꼭 와주거든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꽂아 화분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호떡도 직접 부치고 아들이 어릴 때 즐겨 먹던 잡채도 준비했어요. 애들이 좋아할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이렇게 설레어 본 적 있으시죠? 오후 1시쯤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10살 된 손주가 뛰어와서 안겼을 때 선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언제나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죠. 디자이너답게 센스 있는 옷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선희는 속으로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하며 흐뭇해했어요. 식사 시간은 즐거웠어요.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유진은 최근에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선희는 가끔 대화에 끼지 못해도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좋았어요.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유진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선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뭘?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만 더 자주 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흰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늘 감사드려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죠. 고맙구나, 유진아.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하지만 집에서 혼자 봉투를 열어본 선희의 표정은 조금 복잡했어요. 10만 원. 금액 자체가 적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죠. 이상하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선희는 꽃집에서 평소처럼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죠.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도 꽃 주문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꽃집 문이 열리면서 동네 친구인 영숙이가 들어왔어요. 영숙이는 선희와 같은 나이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죠. 선이야, 영숙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영수가. 어서 와. 선희는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꽃집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선희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밀었지만 영숙이는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선이야. 이런 말하기가 참 그런데 영숙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너 그렇게 심각한 표정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 선희가 궁금해하자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내 며느리 유진이가 친정어머니한테 뭔 선물했는지 아니? 선희의 손이 멈췄어요. 선물. 무슨 선물 말이야? 어버이날에 말이야. 영숙이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니. 내가 왜 알아?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보지도 않고. 선희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왜 영숙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선이야. 내 딸 미경이 있잖아. 유진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응, 알지. 그 애가 그러는데 유진이가 어버이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영숙이는 다시 말을 멈췄어요. 아, 답답하게. 뭔데 그냥 말해봐. 명품 가방 자랑했다는 거야. 친정어머니한테 선물했다고. 그 순간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명품 가방. 응. 샤넬인가? 그런 거. 선희는 커피잔을 들여다가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얼마나 하는 건데? 미경이 말로는 300만 원 넘는다고.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선희는 영숙이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죠. 300만 원. 300만 원. 정말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가 직접 본 거야. 유진이가 사무실에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가방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우리 엄마한테 드렸어요 하면서 영숙이는 선희의 얼굴색이 변하는 걸 봤어요. 선이야. 너 괜찮아? 하지만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0만 원 대 300만 원.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거든요. 혹시 유진이가 너한테는 얼마나 줬어? 영숙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겨우 대답했어요. 10만 원. 봉투에 10만 원.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이야.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미경이가 너무 당황해하면서 나한테 말하길래 당황해했다고? 응, 미경이 말로는 유진이가 평소에 시어머니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친정어머니 얘기는 자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었나 봐. 선희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거든요. 300만 원. 중얼거리는 선희를 보며 영숙이는 안쓰러웠어요. 선이야.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마다 다르잖아.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배. 30배 차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숙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선이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영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꽃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선희는 빈 꽃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이 가장 길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잠이 올 리 없었어요. 300만 원. 나는 10만 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유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친정어머니가 더 각별하시겠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나도 딸 은정이를 더 아끼잖아. 며느리보다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너무했어요. 나는 대체 뭐지? 그냥 아들을 낳아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새벽 3시, 4시. 시간이 흘러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선희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만 켜져 있는 조용한 밤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결혼할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고 했었어요. 명절 때마다 좋은 음식 해주고, 아플 때 병원도 함께 가주고, 손주들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고. 그런데 내가 받은 건 10만 원? 눈물이 나왔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어요. 아, 이게 내 위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친정 엄마한테는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 건강식품, 옷, 화장품. 그리고 또 친정 가면 며칠씩 있다가 오기도 하나 봐요. 시댁에 올 때의 유진의 행동은 형식적인 안부 전화 한 통하고 대충 준비한 듯한 선물 과일이나 간단한 건강식품, 점심만 먹고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화보다는 스마트폰만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이런 차이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나만 이런 기분이 들지? 꽃집에서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차별을 받고 있는 건가? 어느 날 저녁 TV 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이 가슴에 꽂혔어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존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참는 건 존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선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 대사를 곱씹었어요. 존중, 주고받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참고만 있었구나.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어요. 며느리 유진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선희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라면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좋은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걸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은 만큼만 주자.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버이날에 10만 원을 받았으니 생일에는 그보다 적게 주는 게 맞겠지? 선희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나만 항상 더 많이 줘야 하지?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고민 끝에 선희는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5만 원을 준비했어요. 작은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죠.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한 번만 해보자. 유진의 생일 당일이었어요. 민수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왔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온 편이었죠. 어머니, 유진이 생일인데 맛있는 거 해주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희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식사 분위기는 즐거웠어요. 손주들도 엄마 생일이라며 신나해했고 민수도 평소보다 다정했죠. 유진아, 생일 축하해.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선희가 작은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면서요.
유진이 봉투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어머니 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유진의 표정.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5만 원. 평소 시어머니가 주시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죠.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감사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그 순간을 놓쳤어요. 아이들과 장난치느라 봉투 속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선희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느낀 기분이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뭔가 이상한 이 기분.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날이 다가왔어요. 친딸 은정의 생일이었죠. 은정은 선희의 외동딸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평소에도 은정은 어머니를 많이 챙겼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 때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선희는 이번에는 고급 금색 봉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300만 원을 넣었어요.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받아온 300만 원. 선희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꽃집 한 달 수입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은정이 생일날 딸이 남편과 함께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은정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선희는 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은정아, 우리 딸 생일 축하해. 금색 봉투를 건네는 순간 은정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손을 떨며 말하는 딸을 보며 선희는 미소 지었어요. 넌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잖니. 그게 고마워서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 일은 곧 동네 사람들 사이로 퍼졌어요. 선인애가 딸한테 300만 원을 줬다면서 며느리한테는 5만 원 주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유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유진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님, 유진아. 웬일이야?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유진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은 왜 형님과 저에게 그렇게 다르게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선희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았죠. 난 단지 받은 만큼만 돌려준 거야. 이 한마디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죠. 어버이날, 10만 원, 그리고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한 300만 원짜리 샤엘 가방. 받은 만큼만 돌려준 거. 며칠 후 유진은 작은 스카프 하나를 들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유진아. 정말 죄송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선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미리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고 작은 일에도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선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관계는 마음의 균형 위에 서 있는 거구나. 받기만 하는 관계, 주기만 하는 관계. 둘 다 오래 갈 수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희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속이 좁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익명으로라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가족 관계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서로 마음을 얘기하며 살아가요. 섭섭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모두 따뜻한 가족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래요.